평창 산자락 깊숙한 곳, 수십 채가 넘는 거대한 펜션 단지가 지금은 사람 한 명 없는 유적마을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던 이곳,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13조 원을 들여 만든 국가 프로젝트의 흔적과 철망으로 봉쇄된 입구, 쓸쓸히 부서져가는 집들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개발을 하면 할수록 부채와 빈집만 늘어나는 자국을 남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원도 개발 실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폐허 탐방이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큰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있는 대규모 펜션 단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외관은 유럽풍 목조주택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당시에는 사진만 봐도 여기라면 잘 되겠다는 기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느껴지는 것은 묵직한 적막감, 그리고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흔적들입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지고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으며 펜션 입구는 철제 펜스로 굳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를 따라 들어가 보면 창문은 깨져 있고 집기류는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정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홍보되던 이 단지는 이제 주변 산새 소리만 남은 잊혀진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당시 평창은 동계축제를 계기로 강원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대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매스컴은 연일 평창 개발 호재를 말했고, 펜션이나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투자 열풍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행사가 열리는 기간을 제외하면 평창은 주말과 특정 시즌을 제외하고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외국인 스키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통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비용 대비 매력도가 높지 않아 방문객이 정체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KTX가 개통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숙박 수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은 굳이 여기서 하루 자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당일치기 귀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펜션 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금과 대출을 떠안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운영비 증가, 관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수기 비성수기의 극심한 수익 편차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방개발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규모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연경관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개발이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과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 단지는 특히 규모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큰 단지는 유지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난방비, 수도, 전기 등 관리비는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수익은 계절적으로 불안정해 운영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단지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마을 하나를 운영하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운영 조직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즉, 애초에 운영 가능성이 낮은 구조였음에도 분양 성공과 개발 열기라는 표면적인 흐름에 기대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였습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건물의 형태는 여전히 예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고 가구는 떨어져 있으며 전선이 드러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연의 회복 속도입니다. 사람이 떠나자 건물 사이사이로 나무가 자라고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실제로 주변 밭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내려와 작물을 먹고 간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연이 인간의 실패를 조용히 회수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원도 펜션 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화려한 홍보 자료, 높은 예상 수익률, 지역 개발 호재 등만 믿고 분양을 받았지만 실제 현실은 철저히 달랐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소유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업종이 아닙니다. 서비스 품질, 청소, 유지보수, 마케팅, 계절별 수요 대응 등 오랜 경험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운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수익이 불안정하니 대출이자와 관리비가 더 큰 짐이 되었고 결국 일부는 경매나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개발 실패가 주는 교훈으로는 첫째, 대규모 개발은 반드시 수요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외형이 화려하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둘째, 단기 이벤트에 기대어 개발을 진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축제나 행사 기간은 잠깐일 뿐이며 나머지 기간의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숙박업의 핵심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운영 역량입니다. 관광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 개발은 과거 방식처럼 건물만 크게 짓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특색, 콘텐츠, 체험형 프로그램 등 차별화 전략이 필수입니다. 앞으로의 지방 개발은 소규모, 특성화 모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 기반 분석과 체류형 콘텐츠 개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페어는 단지 한 지역의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지방개발의 구조적 한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화려했던 기대감은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책임질 사람 없는 건물과 늘어나는 빈집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